그날 밤 그는 제 안의 공백을 찾아낸 듯이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파일을 옮긴다며 다가온 그는 포트를 찾는 손끝보다 더 능숙하게 제 안 깊은 곳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선이 맞지 않는다며 몸을 낮추는 순간 저는 이미 가느다란 숨을 삼키고 있었지요. USB 포트는 핑계였고 멀티탭은 허울 뿐이었습니다. 결국 연결된 건 그와 저 두 개의 외로운 시스템이었습니다. 연결 완료 소리가 들리는 찰나 제 다리도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삽입된 건 USB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집어삼킨 것은 그와 그의 짙은 욕망이었고 이제 저는 그를 지우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비밀 연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연구실 문 닫힌 밤, 평생 쌓아온 질서를 무너뜨린 한 여교수의 고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중년의 고요한 삶을 뒤흔든 젊은 남자의 접근,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금지된 열망. 이 이야기는 중년 남성분들께 다시 뜨거워지는 밤을 선물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숨겨진 연결이 있다면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당신만의 황혼의 비밀 연애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귀 기울여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제게 말합니다. 당신처럼 정돈된 삶을 사는 사람이 또 있을까 하고요. 수도권 외곽대학교 인문대학. 저는 그곳에서 현대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이름은 한지연, 47.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누구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아온 여자죠. 아침이면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캠퍼스를 걷고 강의실에 들어서면 조용히 판서를 시작합니다. 점심은 늘 도서관 근처 카페에서, 오후엔 연구실에서 논문을 검토하거나 조교들과 스케줄을 조율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주말에는 남편과 함께 등산을 가거나 미술관을 찾지요. 가끔은 국내 여행도 다닙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평온한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독립했고 부모의 삶은 이제야 우리 둘만의 것으로 돌아왔지요. 남편은 지역 고등학교의 교장입니다. 책임감 있고 자상한 남자죠. 저보다 이른 나이에 안정된 직업을 가졌고 늘 저를 든든히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부부 사이도 원만했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안정감 뒤에는 말로 하기 힘든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긴장감이 사라진 지는 오래되었고 침대는 잠을 위한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익숙했지만 설레임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구실의 조교가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곳으로 간다는 기쁜 소식이었지만 동시에 제게는 현실적인 공백이 생긴 셈이었지요. 연구 일정을 조율하고 수업 자료를 정리해 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조교를 뽑기 위한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지원자들이 들어왔고 그저 그런 일상이 반복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김우석, 28. 국문과 석사 과정을 수료했고 장교 출신이라는 이력도 눈에 띄었습니다. 단정한 수트 차림, 정리된 이력서, 그리고 자신감 있는 눈빛. 그는 면접 내내 또렷한 말투로 답변했고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태도에는 진중함과 열정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를 채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이 시작되자 그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연구실 정리를 늦게까지 도맡았고 서류 작업도 깔끔히 마무리했습니다.
제 개인 스케줄까지 기억하며 챙겨주는 그에게 저는 종종 말하곤 했지요. 조교라기보다 비서 같네요. 그의 셔츠 소매를 걷은 팔, 구부린 팔 사이로 드러나는 핏줄, 그런 사소한 것들이 어느 순간 제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여겼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어느 저녁, 연구실 사람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회식 자리였죠. 평소처럼 저는 중심에서 벗어나 대화를 유도하며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김우석은 자연스럽게 제 옆자리에 앉았고 음식과 술을 챙겨주었습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제 술잔까지 채워두고는 말했습니다. 교수님 오시기 전엔 잔이 비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웃으며 말하는 그를 보며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플러팅이었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그는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다른 사람들 다 택시 태워보내고 나면 늦으실 텐데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택시 타면 돼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그의 눈빛과 말투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의 팔, 잔을 따르던 손,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안의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는 점점 더 대담하게 다가왔습니다. 서류를 건네며 스치는 손끝, 점심시간엔 느닷없이 말하곤 했죠. 교수님은 제 이상형이에요. 이 학교에 오게 된 이유도 교수님 수업 때문이에요. 저는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그런 농담은 다른 데서 하세요. 하지만 제 표정은 웃고 있었고 마음은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제 노트북에 USB가 꽂히지 않았습니다. 자잘한 문제였죠. 그런데 그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그는 허리를 숙였고 그 순간 그의 숨결이 제 옆에 닿을 듯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노트북 근처를 맴돌고 그는 집중한 눈빛으로 포트를 찾았습니다. 짧은 시간, 그 순간 동안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연결된 USB. 그리고 둘 사이의 침묵. 아무 말도 없었지만 모든 게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시계의 초침만이 고요를 깨는 소리로 흐르고 있었죠. 그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파일 옮기는 거 도와드릴게요. 그의 손이 제 손 위에 겹쳐지고 뒤에서 조심스럽게 저를 감쌌습니다. 그의 체온이 등 너머로 번졌고 저는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마치 중요한 문장을 한 글자씩 읽어내려가듯 제 일상의 균열을 넓혀갔습니다. 그의 숨결은 책장 사이 오래된 시처럼 밀도 있었고 손끝은 눌러 담은 문단을 한 줄씩 펼치듯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마주보지 않았지만 서로를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가 묵직하게 기대어 오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열리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오랫동안 잠겨있던 감각들이 다시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 밤 연구실의 소파 위는 낯선 정적에 물들었고 제 안의 공백은 그로 인해 조용히 채워졌습니다. 그는 단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저를 조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 외에도 슬쩍 제 일상에 파고들었고 연구 주제를 핑계 삼아 자주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언행은 점점 더 노련해졌고 단순한 조교 이상의 무게로 제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제가 쌓아올린 권위를 천천히 풀어내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의 방식은 날카롭기보단 부드러웠고 억지보단 유도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에게 배워야 할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착각 속에 스스로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 걸음, 그리고 멈칫거리는 침묵조차 제 감각을 휘감았고 그 안에서 저는 더 이상 교수도 아내도 아닌 오롯한 여자가 되어갔습니다. 그 후로 낮과 밤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저는 여전히 권위 있는 교수였습니다. 정제된 언어로 강의를 이끌고 학생들의 질문에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고 조명이 흐릿해지는 시간이 오면 저는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또 다른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어느새 제 일상의 리듬을 바꾸었고 손끝에서 스며든 온기는 제 중심을 흔들기 시작했지요. 그는 더 이상 조교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감정과 욕망, 그 숨겨진 결을 더듬고 이끄는 낯선 교사 같았습니다. 수업 중에도 그의 뒷모습에 시선이 걸렸고 이름을 부르려는 목소리는 뜻하지 않게 흔들렸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단답형으로 바뀌었고 함께하던 주말 여행은 논문 마감이라는 명목으로 연기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는 저녁이 되면 저를 연구실이 아닌 제 집 근처까지 데려다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더 자주 조용히 차고의 문이 열리고 실루엣 하나가 어둠 속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의 방문은 조용했지만 그 밤마다 제 안에 들이오는 그림자는 깊어졌습니다. 그는 마치 낡은 책의 제본을 천천히 풀어내듯 제 안의 틀을 하나씩 해체해 나갔습니다. 그의 손끝은 서가 깊은 곳에서 먼지를 털어내는 사서처럼 신중했고 말 한마디는 붉은 잉크처럼 농도 짙은 무게로 떨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더 이상 계획된 삶의 안쪽에 머물 수 없었고 그는 그 경계를 천천히 이끌며 넘게 만들었습니다. 통제는 하나씩 풀렸고 그 과정조차도 어느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속삭임 하나에 저는 무너졌고 그가 만든 새로운 문장 속에서 다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어는 달라졌고 호흡은 짧아졌으며 감정은 날 것의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교과서에 없던 수업을 제게 남기고 있었고 저는 그에게 복습할 틈조차 허락하지 않은 채 모든 페이지를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안의 공기 또한 달라졌습니다. 다른 조교들이 우리 둘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고 속삭임과 시선이 쌓였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제게 명확히 말했죠. 교수님, 여기선 당신이 저를 이끄시지만 밤엔 제가 당신의 길잡이예요. 저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미 그와의 연결은 단순한 욕망을 넘어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USB보다 단단히 박힌 건 그가 아니라 저의 갈증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밤이었습니다. 연구실은 어둠과 고요 속에 잠겨 있었고 창가의 선전은 차가운 창문 너머로 번지는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조용히 울렸고 화면에 한 줄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김우석, 지금 연구실이에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른 뒤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건물 안은 적막했습니다. 빗소리만이 복도를 타고 흘러들어와 마치 오래된 음악처럼 배경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자 그 특유의 잉크 냄새와 책장의 숨결이 느껴졌고 그 가운데 그가 있었습니다. 조명을 켜지 않은 채 모니터 불빛 아래에서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깊었습니다. 말없이 다가간 우리는 마치 반복된 문장을 다시 읽듯 조심스럽게 서로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소리 없이 맞닿았습니다. 그는 서서히 마치 오래된 문서를 펼치듯 저를 끌어안았고 숨결 하나까지 조심스럽게 나눴습니다. 그의 손끝은 정리되지 않은 파일을 정돈하듯 제 안의 혼란을 천천히 쓸어내렸고 숨결은 낡은 문장 사이로 스며들듯 깊게 퍼져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덮지 않았고 감쌌습니다. 가볍게 시작된 연결은 점점 더 진해졌고 시간은 조용히 흐르며 그 장면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욱 세밀하게 저를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책갈피를 꽂듯
제 마음 한구석을 표시해두고 다시 찾아와 펼쳤고, 저는 그런 그의 흐름에 스스로를 맡기기 시작했지요. 그와의 연결은 단순한 접속이 아니라 저를 재편집하는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페이지마다 숨겨두었던 갈증이 그로 인해 드러났고, 그는 그것을 알았다는 듯 천천히,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게 저를 다시 써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매번 그에게로 연결되러 갑니다. 그는 늘 기다리고 있고, 저는 더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미 포맷된 마음 위에 그는 새로운 문장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의 시간 동안 저는 여전히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요즘은 연구와 행정 업무로 매일 늦게 들어옵니다. 저는 그가 바쁘다고 믿고 있고 그는 제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번 밤이 올 때마다 또 다른 연결을 위해 조용히 연구실을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황혼의 비밀연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